실적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답변의 원리. 네, 이것만 여러분 알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7가지 핵심 원리가 있고 4가지 보조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가지 핵심 원리. 요 말 저 말. 요구한 것을 말하고 조건에 맞춰서 말해라. 그 다음에 시지가지. 시간을 지켜서 말하고 가지수를 지켜서 말해라. 그 다음에 요소 구성. 요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지수를 딱 정해줄 때가 있죠. 가지수를 안 정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가지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요소 구성이고, 그 다음 자연정대라고 하는 것은, 자, 4가지로 이야기해라. 그럼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쪼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빨리 합리적으로 쪼개야 돼. 그때 이제 쪼개는 것이 이제 자영정대, 하나 더 붙이면 뭐 시 해가지고, 이 자영정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잡했다라고 하는 거, 아까 했죠. 한 항목을 이야기할 때 주장은 짧게, 왜냐면 따라서. 예를 들면, 요거고요. 그 다음 길다 짧다는 어떤 것이냐. 뒤집어라 이거예요. 뒤집어라. 문제점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어둡다 했으면 해결책이 뭐예요? 180도로 딱 뒤집어 가지고 밝게 해야 된다. 길면 어찌해야 돼? 짧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 선생님 답변하는 거 보면 많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길다, 이것이 문제라고 해놓고 뭐 넓혀야 된다, 뭐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180도로 뒤집는 요 논리적인 답변이 안 돼. 그럼 요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씩씩당당은 이제 자세, 태도, 목소리, 표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리, 논논논관, 한 줄 하나, 경우의 수, 총론, 강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가지 핵심 원리와 4가지 보조원리를 여러분들이 딱 장착을 해야 돼. 그래서 매번 답변을 할 때마다 어찌해야 되냐면 내가 이 원리를 지키고 있는가. 본인 내에서 자기 평가를 할 때도 이 원리 각에서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 하잖아요. 스터디 하는데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 자, 스터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 텐데, 이 스터디는 초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 스터디가 꾸려져가지고 스터디 위주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요 스터디를 100%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왜? 요 스터디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서로 위로해야 하면서 하향 평준화로 가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 지금부터, 오늘부터 강의 들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야 제대로 학교까지 갈 수가 있어. 근데 뭐 스터디원들 보니까 다음 주에 뭐 수업이나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뭐 우리 해보자 뭐 하면서 슬렁슬렁 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니까, 예? 자기도 안심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작 지금 이 시기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지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7가지 원리나 4가지 보조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뭐 교재 보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30년 넘게 면접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온 엑기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교재 본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타고 가서 하고 이렇게 원리를 깨쳐야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가속도 확 붙으면서 속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고만고만해. 도토로 키재기 하고 있어. 이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자기 피드백이나 또 동료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스터디 하는데 또 유경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떨어진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언을 얻더라도 떨어진 사람한테 얻는 것이 아니라 합격한 사람한테 얻어야 돼. 합격한 사람을 내가 흉내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합격할 수 있지만, 떨어진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유경험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스터디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되, 특히 스터디는 뭐가 좋냐? 자료 정리 같은데, 이런 데서 좋아. 정리해야 될 자료를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과제 분담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그렇게 협업해서 딱 빨리 정리하고 공유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좋아. 상당히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여러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 레벨이 누군가가 높아줘야 돼. 혹은 같이 높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만 강의를 들어갖고는 그 스터디에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 다른 분들도 들어야 돼. 그래야 같은 어떤 좀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받쳐줘야 이게 쭉쭉 올라가는 거지. 한 사람은 강의 들어가고 뭔가 딱 정리가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저 아래가 있어. 그럼 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아래 사람 언제 끌어주냐고.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자, 강의 좀 듣자. 좋더라. 안 듣는다고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내가 돈 대줄게 하면서 그렇게라도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월급 한 번 타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듣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의 레벨을 업시켜야 돼. 그래야 도움이 돼. 그리고 자, 적어도 면접과 관련해서는 스터디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 강의에서 제가 가이드 한 거 있잖아요. 그 가이드대로 그냥 그 코스 빡빡빡빡 밟아가면서 그냥 연습하면 끝이야. 알겠어요? 굳이 내가 스터디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편성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또 한 번 도전에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터디 편성하는 것이 좀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면접은 스터디 없어도 된다고. 스터디 없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원리,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쭉쭉 그 길을 밟아가세요 하는 그곳에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은 만점 맞고 합격합니다. 알겠죠? 스터디가 생각나서 잠깐 이야기, 도움은 되기는 되지만 거기다 여러분 100% 신뢰하는 것은 경을 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7가지 핵심 원리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말, 저 말. 요구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해도, 요구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교직론으로 봤잖아요. 뭐 좋은 말, 예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써놓으면 못하냐고. 요구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이 써야 그 교직논술 같은 경우도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면접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요구한 것을 말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에 맞게 말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좀 더 확대하면 제일 첫 번째가 주제입니다.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의 주제는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낸 것인가. 주제를 파악하고,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지금 요구사항이 이거구나. 이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야기하라고 했구나. 여기까지 요 3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 말, 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선생님 그 마이크 켜시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즉답형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물어보는 것은 구상형도 있고 즉답형도 있는데, 풀 때는 무조건 즉답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자, 여기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과 어려웠던 경험을 말하고 그것이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즉답형 잠시 구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할 때는 즉답형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1분 생각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봐요. 즉답형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즉답형 잠시 생각해보고 말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과 어려웠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려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하였습니다. 둘째, 오랜 노력과 열심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이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휴식에 이러한 휴식을 통해 행복함을 겪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는 때와 휴식을 하는 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봐도 답변하면서 점수 안 줄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우리 선생님 한번 이쪽으로 보세요.
한번 답변, 저기 줘보세요. 예? 아,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봐야 돼. 예? 자, 다시 졸라주세요. 다시. 용감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렇게 깨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 만약 두 번째도 한번 대답해. 두 번. 10년 뒤에 자기가 어떤 교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네, 잠시 구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요것부터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정확한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주제.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뭘 묻고 있는 걸까, 선생님? 주제가 뭐예요? 출제 의도. 교사의 경험. 교사의 경험이. 교육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 그거 문제고, 이건 그렇게 질문한 거고, 주제가 뭐냐, 주제가.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냐면, 네 어떤 교사 될래? 예? 혹은 네 어떤 교육 할래가 주제야. 알겠어요? 선생님 어떤 교사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의 과정에 정리가 돼야 돼. 너 어떤 교육 하고 싶어? 그럼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요거 주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어렵겠지. 근데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야, 교육활동 이제 경험을 말하고 그것이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은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소재에 불과한 거야. 이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뒤에 포인트는 뭐예요? 경험과 영향에서 뭐가 영향.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했던 경험이 네 교육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쳐, 나쁜 영향을 미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 당연히. 보면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좋은 교사,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잘 들어야 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그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요? 응? 혹은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답은 그거야, 답이. 알겠어요? 그래서 교육활동 네가 뭔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미칠 영향은 내가 어쩌냐.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길러냈는데 이것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중에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그럼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이 교사의 교사 직무의 4대 영역이 있어요. 수업을 잘하는 교사,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 진로지도를 잘하는 교사, 나중에 학급 경영을 잘하는 교사. 이게 기본적인 어떤 직무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뭔 경험을 했어. 그것이 어려웠던 경험이든지 행복했던 경험이든지, 예? 어떤 경험이든 상관없어.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잘하는 교사,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 진로지도를 잘하는 교사, 학급 경영을 잘하는 교사야. 이걸 묻고 있다고. 이것을 네가 어떤 교사가 될래? 그러면은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생활교육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로교육은 맞춤식 진로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학급 경영은 민주적 학급 경영이라고 이야기해.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들 배경지식이 약하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딱딱딱 얼른 받아 적어놔야 돼.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써먹는 거 빨리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묻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거꾸로 가가지고 내가 무슨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아주 엉뚱하게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가장 행복했던 퍼져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노력을 했는데 그냥 실패했을 때 어려웠습니다 하고 지극히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이야기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출제 의도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것을 역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소통과 협력이에요. 소통과 협력. 맨날 나와, 소통과 협력. 그러면 그것은 교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다 나와. 소통과 협력.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은 뭐예요? 소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될 때가
내가 행복했습니다. 불행했을 때 어떠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됐을 때 나는 제일 상실감을 느끼고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그것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뭐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 소통하고 협력하는 해서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놓고 쪼개가지고 저 학생하고 협력해서 이런 학생 중심 수업을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하고 협력해서 또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교사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제 그 맞춤형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쫙 끌고 가는 거야. 그 이해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뒤에 것을 말하기 쉬운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 어쩔 때 제일 행복한 존중받았을 때 행복했어요. 어쩔 때 제일 죽고 싶더냐? 무시당했을 때 제일 죽고. 그래서 그럼 교육 활동 영향을 미치는 저는 존중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가 되고, 둘째, 학부모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동료 교사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존중하는 교사가 돼가지고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쫙 끌고 가는 거랍니다. 중요한 건 주제. 이것이 뭘 묻고 있느냐. 이 겉으로 질문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 알겠어요? 지금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니까요. 알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교사를 꿈꾸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분을 말하시오.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지금 교사를 꿈꾸게 돼 영향을 끼치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 뭘 알고 싶다고? 아니, 어떤 교사가, 지금 선생님이 교사를 꿈꾸는데 네가 어떤 교사가 될래? 네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거야. 혹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 진로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선생님 영향 끼친 인물이 누구예요? 아무나 대봐. 아인슈타인. 아니, 교사가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영향을 끼쳐서 물리학자가 됐어야 돼. 맞지? 맞춤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사가 되는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고. 저희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봐봐,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말고 당연히 생각해봐. 교사가 꿈꾸게 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 가장 말하기 쉬우려면 그냥 교사로, 은사님,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멀리 초등학교로 가면 너무 머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라고 봐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어쨌어? 학생들하고 저 수업도 재밌게 잘 가르치시고, 학부모와도 관계를 잘 이렇게 가지시고, 또 동료 교사들하고도 잘 해서, 이렇게 본인도 즐겁게 그 학교 생활을 하시고, 또 저도 이렇게 이제 수학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워하고 했는데, 또 수학에 흥미를 붙여가지고 수학도 잘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인물을 말하시오.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인물이 그 선생님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 말이야. 따라서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저는 그 선생님을 본받아서 그 선생님 같은 이렇게 그 학생을 그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뒤에다 썰을 또 이렇게 푸는 거지. 요것은 지금 요거 보면은 이 즉답형이잖아요. 즉답형도 가지수가 있어. 나중에 보면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대로, 평가원은 평가원대로 어떤 사이즈로 몇 개의 가지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해져 있어. 그럼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게 분량을 그게 맞춰야 돼요. 자기가 막 입에서 술술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뿜어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알아서 또 열정이 넘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쭈구리 돼가지고 할 말 없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오히려 거꾸로 뭘 많이 알고 있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시간 제한이 있어. 알겠어요? 시간 제한이 있는데 막 발동이 달하고 다다다다다다다 가. 그러다 보면 그냥 한 문제 정도 꺽하고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인생이 땡 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워. 그럼 여기 핵심은 뭐냐? 출제 의도. 주제가 뭔가. 네가 이 영양 인물을 말하시오가 아니라 네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어떤 교육을 할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10년 뒤에 어떤 모습, 어떤 교사의 모습을 학생, 학부모, 교사 비춰주고 싶은지,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세 가지를 말하시오.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것은 지금 뒤에 이제 세 가지니까 벌써 앞에 것은 어떻게 짤막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 즉답적인 이야기 하는데 가지수가 네 가지가 넘어갈 수는 없거든. 그럼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 짤막하게, 앞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럼 10년 뒤에 동료에서, 그러면 아까 배웠잖아.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사로 비춰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학교 구성원을 다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교사가 됐습니다. 또 말해가지고 지금 회의하고 아까 여기서 배운 것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수업을 잘하고 생활지도를 잘하고 진로지도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노력을 할지 쉽잖아요.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로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딱 이렇게 각이 딱 맞아. 딱 맞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짜임새 있게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전 선생님은 지금 이 교직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하고 자기 정리가 돼 있구나. 근데 어버버버버버버 하면서 뭐 왔다 갔다 아무 체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못 얻는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라고? 주제가 무엇인가?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빼고 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더라. 자, 우리 선생님, 그 다음 문제. 평가 문제 드디어 나왔네. 초등 문제 나왔네.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주제가 뭔가요, 주제가. 주제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교직 논술 문제도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다 똑같아요. 위원장 문제 다 똑같아. 제시문을 잘 분석을 해야 돼. 알겠어요? 여기 지금 묻는 것이 뭐예요? 교직 태도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럼 태도를 물어봤네? 예? 요구사항은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요것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한 태도지? 하면서 그걸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찾아내야지. 선생님, 지금 교직 태도 두 가지. 첫 번째. 크게 답변. 뭐라고 썼잖아. 어? 뭘 문제점을 적어. 문제점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점 두 가지 뭐냐고. 문제점 두 가지가. 응? 학부모 상담에 너무 의존한다. 또 하나는? 학생의 특성을 일반화해서 접근한다? 자,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짚으면 이것은 그냥 빵점이야, 빵점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도 길도 안 와. 이게 작게 내는데 평가원 문제가 이렇게 짧으니까 쉽게 보이죠. 근데 그러지가 않아. 예? 선생님이 기출을 보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대로 가봅시다. 지금 문제점, 공개사의 문제점 찾아봐요. 항상 모든 문제의 기본은 뭐냐? 문제점을 찾아라.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그 면접 문제의 기본 패턴이야. 가장 기본 구조야. 그러면 자, 담임을 맡게 됐다. 5학년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아 맡기 싫어서 3학년 학생을 맡게 되어서 기뻤다.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생활지도야, 생활지도.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봐봐서 여기 한 문장에서 맡게 되었다는 여기 아무것도 내용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문장에서 문제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걸 순서대로 잘 가면서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놔둬.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학부모 그 상담 어쩌고저쩌고 지금 선생님 이야기 지금 나왔잖아요. 학부모 상담을 했는데는 벌써 어쩌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삑사리가 난 거라니까 이미. 왜냐? 구조가 딱 지금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돼 있잖아.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에 문제점 하나씩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구조해서 그래 낸 거라니까. 그럼 내가 두 번째 요것만 보인다? 그럼 내가 지금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거야. 다시 첫 문장으로 가서 뭐가 있는가를 살펴야지. 그러면
학부모가 상담했는데 학부모가 학습들에 관심 많아. 기초학습지도를 덜 해야 된다는 생각, 안도감 느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학습지도예요. 양대 산맥. 내가 그랬잖아요. 어? 학습지도, 이 수업이에요. 수업.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급경영. 이게 4대 영역이에요. 4대 영역.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학습지도, 수업, 생활지도야. 모든 문제는 그렇게 구조해갖고 나오는 거야.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 문제가. 그러면, 보고, 여기는 생활지도에 관련해서 태도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학습지도에 대해서 태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이렇게 풀면 그대로 꽝이요, 꽝. 꽝. 그리고 뒤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 해결책 구조, 오죠? 그러면 문제점 해결책 구조는 아까 원리에서 그 길다 잡다 있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 잘 봐봅시다. 자, 공교사의 문제점은 생활의 자세가 아니라다라고 하는 거죠. 제시문에 따르면 근거 대주는 거야. 학생의 얼굴을 살펴보고 생활지도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 생활지도라고 하는 거 보면서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뒤집어.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학생들의 인상과 상관없이 지금 안일 반대말이 충실이야, 충실. 안일하게 지금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랬으면 안일 반대말이 뭐냐? 이것이 어둠이면 그 빛이 해당하는 것이 충실이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길다 짧다 딱 해놓고. 자, 예를 들면 해가지고 인상, 성적,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활지도는 무조건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수업은 학생 참여형 협력적 수업으로 가는 거고. 알겠어요? 정해진 답이야, 정해진 답. 혹은 자체 출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말하는 수업, 생활지도로 가야 돼. 알겠어요?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 평가원은 그냥 다 공통적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의 수업, 응시하는 지역에서 말하는 생활지도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학생들이 보고 싶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습지도 측면에서는 공교사의 문제점이 뭐냐? 기초학습 지도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제시문에 따르면 공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학습에 관심이 많아 기초학습을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하려고 했지. 요것도 아니지. 요것도 충실이야. 예를 들면 모든 학생이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을, 또 기초학습 능력이 충분한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는 맞춤식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 기초학력을 토대로 이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충실한 생활지도, 또 기초학습 지도, 요거 지금 앞에서 언급됐던 소재들이잖아요. 미래 인재를 길러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생활지도, 학습지도 이렇게 지금 주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쭉 원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을 쭉 풀어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봐봅시다. 이제 주제를 파악했어. 주제가 이거구나. 파악했으면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 자, 이 문제를 보고 또 구상을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 이거 딱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미출질 분분에서 교사의 실천 방법과 이유를 말하는 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두 개.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뭘 실천할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
그냥 짧게 하면 그냥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해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유. 계속해서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또한 똑같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끝인가? 끝. 따라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한다고 해서 또 요걸로 끝이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수업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해요. 주장. 자체 연수를 통하여 자체 연수를 통한 성찰. 아이, 봐봐. 수업 이외에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살아야지. 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자체 연수. 뭐 에듀테크를 사용한 자체 연수야. 수업 이외. 어?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하는 거지. 봐봐. 수업 말고 뭐 있다고 그랬어? 생활지도도 있고 진로교육도 있다니까. 어? 알겠어요? 어? 그 뭔 이런 것이 나와, 자체 연수가. 자, 그러면 이걸 봐봅시다. 이것도 잘 봐보세요. 이건 지금 주제가, 아니,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노력해야 한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해봐. 교사 대문이 일일이 하나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좀 근사한 말로. 전문성을 신장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문성 신장. 그러면 전문성 신장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해서 다 장학이야, 다 장학. 그러면 장학인데 지금 교원학습 공동체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학공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건 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전학공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직담령이잖아요. 직담령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하나는 아까 전학공에 참여합니다. 계속 이유는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하면 너무 뻔한 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근거를 대는데 이유를 대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대만 보면 알겠지만 전학공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자기 장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눴어. 그럼 전학공은 뭐냐? 함께 동료들하고 함께 요거 전학공은 동료 장학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들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요것은 어째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럼 그런 식의 이유에서 뭐가 있어? 차이가 나는 거지. 하나는 내가 동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전문성을 키워가겠습니다. 하나는 또 내 혼자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전문성을 키워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그럼 요거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됐다면 수업 이외에다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 생활교육, 진로교육. 그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활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유가 뭐냐? 학급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이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이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이렇게 계획할 수 있을 때,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이유를 댔어요.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어떤 거냐. 뭘 묻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요구사항. 아까 지금 두 번째 할 때 헤맸잖아요. 자체 연수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잖아. 그런 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 내가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가는데 꼼꼼히 이 문제하고 답안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다시 한번 요 문제만 보고 구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답안을 보면서 요 부분을 내가 여기서는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하나를 거쳐갈 때마다 배우면서 여러분들 성장을 해나가요. 여기는 지금 보면 하나는 전문성 신장이에요. 전문성 신장. 근데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여기는 또 요것 아래도 전문성 신장이거든요.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야. 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업 외라고 하는 부분이 딱 붙어 있어. 수업 외면 딱 해서 이렇게 쪼개면 수업 외에 생활지도하고 진로교육이 있으니까 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총 4개. 시간 적절하겠네 하면서 답변을 해 가는 거죠. 자, 12쪽 봐보세요.
자, 이제 평가원 중등 쪽의 문제예요. 근데 중등 문제하고 초등 문제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죽답형 같은 중등 죽답형 같은 경우는 2분 30초에 대답하는 겁니다. 2분 30초 안에 푸는 거예요. 생각하고 답변하고 하는. 본인이 A교사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봐라. 답한 대로 행동했을 때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봐라. 본인이 B교사를 중지해야 하는 제3자 입장을 어떻게 중지할 것인지 말해봐라. 지금 A교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이벤트 수업으로 진행하자고, B교사는 모든 교육과 연계해서 교과 수업으로 진행하자. 다 이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A교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 입장을 구현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뭘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냐. 그럼 여기 이제 뭘 가지고 설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왜 학생 참여 중심의 이벤트 수업이 더 좋은가? 여기 뒤에 말하는 교과 연계, 교과 수업보다 이제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설득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할 때 여기서 유의할 점을 말하시오 해서 이제 요거의 포인트예요. 요거 두 번째 문제를 좀 유심히 보라고. 자, 했을 때 유의할 점. 선생님 뭐가 유의해야 될까? 상대방한테 나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무엇에 유의해야 돼? 너무 공격적인 단어나 활용해서 짧게 이야기해야 돼. 너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걸 주장을 하죠. 주짭이라고 했지. 짧게 이야기해야 상대방 귀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이게 너절너절하게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짧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그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서 위에서 한 답변대로 행동했을 때 유의할 점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첫째, 지나치게 주장만 계속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화로 변질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의해야 합니다. 그 서술형 종교로미들이야. 무엇에 유의해야 되냐? 그럼 A에 유의해야 합니다. B에 유의해야 합니다. C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그렇게 맞춰서 답변을 하랍니다. 표현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A가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렇게 입니다가 아니라 A가 필요합니다. 왜?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가 필요합니다. A입니다가 아니라. 뭘 하고 싶습니까? 하면 A를 하고 싶습니다. A입니다가 아니라 A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요구사항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의 그 표현을 어쩌라? 맞춰라. 알겠죠? 꼭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유의점을 말해라 하면은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성을 말해라. 이래서 필요합니다. 문제점이 뭐냐? A가 문제점입니다. B가 문제점입니다. 혹은 문제점은 A입니다. 문제점은 B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본 대로,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맞춰서 표현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요령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14쪽. 자, AI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초등에 지금 강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이를 활용한다면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지 5가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맥스인데 과거에 보면 서울 같은 데서 5가지로 이렇게 밀어 올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5가지 같은 거 이야기하라고 해서 상당히 어찌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간결하게 대답을 해야 5가지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AI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2023년 강원도에서 나왔지만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AI 활용 교육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럼 요 문제도 결국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물어봤냐? 지금 요구사항이잖아요. 요 말 저 말. 요구사항대로 이야기를. 정확한 요구사항이 뭐냐? 그럼 이 15쪽을 봐봐.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지 물어봤잖아요. 예? 뭐를 물어봤다고? 실시하고 싶은지. 그러면 답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AI 튜터를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이 뒷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이거 수업이에요. 자, AI 코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기초환경 확실하게 보장하고 싶습니다. 또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융합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 교육경험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쉽습니다. 알겠죠? 이런 이제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행기식으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구한 대로 답변을 하려고 해라. 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맞게 대답하고 있냐.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맞고 대답하는가. 무엇에 유의해야 되느냐 물었는데 그것에 맞게 대답하는가. 알겠습니까?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여러분이 맞춰 나갈 때 이렇게 그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더라. 쉬었다 합시다.